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됐었던 이런 민영화 시도 올해로 5번째를 맞았고요. 정부가 다시 한번 이런 민영화 방안을 내놨다고 해서 이제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최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이제 또 올해로 5번째를 맡고 있는데 새롭게 발표한 방안 어떤 건지부터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5차 민영화 방안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특히 그 여러 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우리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특징은 이런 소수주주들이 각자 이제 추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기존에는 그 일괄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경영권 취득 문제나 예. 일괄 지분 매각을 추진했을 때 통째로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서 번번이 4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위는 기존의 이 경영권 일괄 지분도 추진함과 동시에 과점 주주 매각도 추가로 추진해서 그러니까 같이 조율을 하는 거죠. 예. 일괄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팔 수도 있는 그게 거고. 최선이고요. 그렇죠. 4%씩 쪼개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예. 이렇게 쪼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률을 이번에는 좀 높여보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자위원장의 이야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공론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측에서도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또 4번의 좀 실패를 겪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51.04%입니다. 예. 이 가운데서 정부가 이제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은 48.07%인데요. 네. 이것도 한꺼번에 매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2단계로 나눠서 매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은 1단계로 30에서 40%의 지분을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처분하고 예. 나머지는 추후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인 뒤에 좀 더 값을 높게 쳐서 매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우리은행 가치를 높인 뒤에 매각한다라는 게 저는 좀 추상적으로 잘 이게 감이 안 와서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 사실 우리은행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사실은 공적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최소 주당 13,500원까지는 올라줘야 하는데 오케이. 현재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8,000원 후반대에서 9,000원 초반대로 쭉 그러네요.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되면 굉장한 손해가 많죠. 예.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단 1단계로 30%에서 40%를 팔고 예.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은행 주가에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나머지를 좀 비싼 값에 팔아보겠다라는 보관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우리은행 민영화 매각 방침이 좀 나오고 나서 네. 우리은행 주가가 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한 0.78%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13,500원이라고 하셨죠. 거기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 만약에 이런 지분 30에서 40%를 매각하고 나서는 분명히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도 있을 테고 다시 한번 또 우리은행 측에서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1, 2차로 나눠서 이렇게 매각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뭐 큰 덩어리로 살 사람이 없어서 쪼개서 팔기로 했는데 이 쪼개진 피자 조각도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좀 반응이 좀 핫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내외 여건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공자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수요 조사 결과도 썩 탐탁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은행과 공자위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뭐 런던이나 중동 등 해외도 돌고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은행 산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 또 은행이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현재 몇몇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는데 이 역시 과거 론스타 먹튀 논란이나 최근 엘리엇 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부로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예. 게다가 공자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0월로 끝날 예정인데다 네. 금융위원장의 관심도 사실은 우리은행 민영화보다는 최근에 금융개혁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이 우리은행 민영화가 5번째 시도도 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올해에서 정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세부 내용을 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상 우리은행 민영화는 또 해를 넘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벌써 그러면 6차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네요. 공자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10월에 만기가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요즘에는 금융권에서도 금융개혁이 워낙 핫한 화두다 보니까 과연 우리은행 민영화가 올해 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갖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도 입장이지만 우리은행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일과 상업은행 합병이 된 이후에 뭐 한빛은행으로 갔다가 우리은행까지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과연 이런 매각 그리고 좀 변화된 방안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우리은행은 사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우리은행의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 우리은행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지난 2013년에 0.57배에서 최근에 0.35배로 크게 떨어졌고 신한이나 경쟁사인 신한이나 KB금융과 비교하면 굉장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오는 9월에는 하나 외환은행의 통합이 앞두고 있어서 예. 업계 순위도 좀 한 단계 밀려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때문에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 제고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인데 결국 민영화에 발이 묶여서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는 또 고꾸라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우리은행이 상당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민영화라는 큰 산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펼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은행 측에서도 참 정말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5번째가 아니라 6번째에서도 최부영 기자와 이 자리에서 또 만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인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